비 오는 날 빵 팔던 그녀, 알고 보니 대한민국 0.1%? 세상에는 보이지 않는 계급이라는 게 존재합니다. 누구에게는 당연한 일상이, 누구에게는 평생을 걸어도 닿지 못할 기적이 되기도 하죠. 여기 한 여자가 있습니다. 이름 김하진. 직업은 대한민국 최고 기업 JS그룹의 고졸 계약직 사원. 하지만 퇴근 후 그녀는 길거리에서 빵을 파는 빵순이가 됩니다. 5년을 사귄 남자친구의 성공을 위해 자신의 천재적인 기능을 모두 바치고도 먼지라 불리며 짓밟히던 여자. 먼지가 있는 줄 알았네? 주제 파악 좀 해. 넌 그냥 찌꺼기일 뿐이야. 믿었던 연인은 자신의 아이디어를 훔쳐 다른 여자에게 청혼하고 재벌가 딸은 그녀의 손등을 구두굽으로 짓밟습니다. 그 처참한 바닥에서 그녀가 할 수 있는 건 오열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몰랐던 사실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들이 먼지라 부르며 짓밟았던 이 여자가 사실은 이 거대한 제국을 물려받을 유일한 상속녀였다는 것을요. 25년 만에 밝혀진 충격적인 진실. 비참한 계약직에서 3천억 상속녀로 그녀의 피 묻은 손에 왕관이 씌워지는 순간 가식적인 가면을 쓴 괴물들의 처절한 몰락이 시작됩니다. 먼지라며? 이제 내 발밑에서 한번 기어봐. 25년 만에 친자 확인, 그리고 시작된 피해 복수. 그 소름 돋는 이야기를 지금 시작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제작자에게 큰 힘이 됩니다. 새벽 안개가 채 가시지 않은 서울의 도심은 차갑고도 정적이었다. 아지는 익숙한 동작으로 작은 무쇠 가판대를 펼쳤습니다. 매일 아침 6시 남들이 출근 준비로 분주할 때 아지는 빵 반죽을 치댔습니다. 5년째 사귀고 있는 민우와의 결혼 자금을 모으기 위해 점심시간과 새벽 시간을 쪼개어 하는 부업이었습니다. 오늘도 잘 부탁한다. 아지는 혼잣말을 하며 오븐에서 갓 나온 크림빵을 정성스레 포장했습니다. 이 빵 안에는 아진만이 아는 특별한 소스가 들어 있었습니다. 사과를 아주 잘게 다져 생크림과 특정 비율로 배합한 것으로 입안에 넣는 순간 상큼한 향이 먼저 퍼지고 이내 고소한 우유의 풍미가 뒤따르는 독특한 맛이었습니다. 어린 시절 기억에도 없는 엄마가 꿈속에서 가르쳐준 것만 같은 그런 그리운 맛이었습니다. 오전 11시경 JS그룹 본사 근처 길목에 검은색 고급 세단 한 대가 멈춰 섰습니다. JS그룹의 수장 강희수 회장이 탄 차였습니다. 평소 창밖을 유심히 보지 않던 그녀였지만 그날은 이상하게도 낡은 앞치마를 두른 아진의 모습에 시선이 머물렀습니다. 정확히는 아진의 낡은 배낭 옆에 달린 칠이 다 벗겨진 은색 팔찌 때문이었습니다. 차 좀 세워봐요. 강 회장의 목소리는 낮고 단호했습니다. 그녀는 차에서 내려 아진에게 다가갔습니다. 아진은 갑작스러운 귀한 손님의 등장에 당황하면서도 정중하게 허리를 숙였습니다. 빵 하나 주세요. 제일 맛있는 걸로. 강 회장은 빵을 건네받으며 아진의 얼굴을 뚫어지게 바라보았습니다. 낯선 듯 익숙한 눈매, 그리고 가방에 달린 팔찌. 그것은 자신이 25년 전 잃어버린 딸 연주에게 채워주었던 것과 똑같은 문양이었습니다. 하지만 강 회장은 섣부르게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이미 수십 번도 더 비슷한 팔찌와 비슷한 얼굴에 속아왔던 세월이 그녀를 신중하게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차에 올라탄 강 회장은 무심코 빵을 한 입 베어 물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그녀의 시간이 멈췄습니다. 혀끝에서 느껴지는 사과의 산미와 부드러운 크림의 조화. 이것은 단지 맛있는 빵이 아니었습니다. 가난했던 시절 어린 딸 연주가 시장통에서 버려진 사과를 주워와 엄마에게 만들어주겠다며 고사리 같은 손으로
으깨어 만들던 그 소스의 맛이었습니다. 차 돌려. 당장. 강 회장의 고함에 기사는 급히 핸들을 꺾었습니다. 다시 도착한 그 자리. 그러나 가판대는 이미 흔적도 없이 사라져 있었습니다. 아지는 계약직 사원으로서 점심시간 복귀를 위해 서둘러 자리를 치운 뒤였습니다. 텅 빈 보도블록을 보며 강 회장은 가슴을 움켜쥐었습니다. 25년 만에 처음으로 심장이 터질 듯이 뛰었습니다. 아지는 그 시간 회사 비상계단에서 숨을 헐떡이며 정장을 갈아입고 있었습니다. 빵 냄새를 지우기 위해 탈취제를 잔뜩 뿌리고 서둘러 기획팀 사무실로 들어섰습니다. 그러나 그녀를 기다리는 것은 따뜻한 격려가 아닌 차가운 비아냥이었습니다. 김아진 씨, 어디서 이렇게 찌든 냄새가 나? 또 밖에서 붕어빵이라도 팔다 왔어? 박 팀장이 서류 뭉치로 책상을 소리나게 내리치며 비아냥거렸습니다. 사무실 안의 정직원들이 키득거리며 웃었습니다. 저 멀리 앉아있는 민우는 그 광경을 보면서도 차갑게 모니터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아진은 고개를 숙이며 죄송하다는 말을 되풀이했습니다. 아진의 책상 위에는 민우와 함께 준비해온 스마트 저온 유통 솔루션 기획안이 놓여 있었습니다. 이것은 아진의 빵 비법을 물류 시스템에 이식한 혁신적인 아이디어였습니다. 민우는 이 기획으로 이번 특허 공모전에서 대상을 받으면 정식으로 청혼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아지는 그 약속 하나만을 믿으며 자신의 이름을 뺀 채 민우의 이름으로만 보고서를 완성해 나갔습니다. 강 회장은 그날 오후 집무실 창밖을 내다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비록 다시 찾지는 못했지만 그 빵의 맛은 살아있는 증거였습니다. 비서실장, JS 그룹 본사 근처에서 수제빵을 파는 젊은 여자를 찾아내. 그리고 우리 회사 직원들 중에 혹시 그런 부업을 하는 사람이 있는지도 알아봐. 그녀의 목소리에는 서늘한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빗나간 재회였지만 운명은 이미 거대한 톱니바퀴를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아지는 미래의 남편 민우의 승진을 위해 밤샘 작업을 이어갔습니다. 그것이 비극의 시작이자 25년 전 잃어버린 자신의 이름을 되찾는 긴 여정의 출발점이라는 것을 꿈에도 모른 채 말입니다. 사무실의 공기는 언제나처럼 희박하고 차가웠습니다. JS 그룹 전략 기획팀의 오후는 키보드 두드리는 소리와 날카로운 전화벨 소리로 채워졌습니다. 아지는 어깨와 목의 통증을 느끼며 모니터에 집중했습니다. 그녀의 화면에는 김민우 대리의 이름으로 제출될 스마트 저온 유통 솔루션의 최종 시뮬레이션 데이터가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김아진 씨, 내가 시킨 복사는 다 끝냈어? 박 팀장의 날선 목소리가 정적을 깼습니다. 아지는 서둘러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네, 팀장님. 여기 있습니다. 아진이 정성껏 제본한 서류를 내밀자 박 팀장은 내용을 보지도 않은 채 책상 위에 툭 던졌습니다. 이게 뭐야? 글자 크기가 왜 이래? 눈 침침한 사람 배려 안 해? 계약직이라서 그런가? 기본이 안 돼 있네. 다시 해와. 명백한 트집이었습니다. 박 팀장은 아진의 성실함이 자신의 나태함을 도드라지게 한다고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아진이 무안함을 견디며 서류를 다시 챙길 때 옆자리에 앉은 김민우 대리와 시선이 마주쳤습니다. 아진은 간절한 도움의 눈길을 보냈지만 민우는 차갑게 고개를 돌리며 탕비실로 향했습니다. 아진은 가슴 한구석이 싸해지는 것을 느끼며 탕비실로 민우를 따라 들어갔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를 확인하고 나서야 아진은 나직이 입을 열었습니다. 오빠, 아까는 좀 너무했어. 박 팀장님이 말도 안 되는 거로 화내시는데 눈길 한 번 안 주고. 민우는 커피 머신을 거칠게 작동시키며
짜증 섞인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아진아, 여기 회사야. 내가 내 편 들어서 좋을 게 뭐가 있어? 그리고 너도 눈치껏 좀 해. 팀장님이 싫어하시면 비위를 좀 맞추든가. 나 지금 이번 특허 공모전 때문에 예민한 거 알잖아. 너만 힘들어? 민우의 태도는 예전과 확연히 달랐습니다. 불과 한 달 전만 해도 내 기획 덕분에 우리가 꽃길을 걷게 될 거야라며 손을 꼭 잡아주던 사람이었습니다. 아지는 울컥 차오르는 서운함을 누르며 그의 소매를 살짝 잡았습니다. 미안해. 오빠도 힘들지. 내가 데이터는 다 잡아놨어. 오빠 이름으로 나가는 거니까 완벽해야 하잖아. 이번 시상식 끝나면 우리 여행 가기로 한 거 잊지 않았지? 민우는 아진의 손을 가볍게 뿌리치며 시계를 보았습니다. 알았어. 이따 지혜. 아니, 협력사 미팅 있어서 나가봐야 해. 넌 들어가서 기획안 마무리나 잘해둬. 민우가 서둘러 나간 뒤 아지는 홀로 남은 탕비실에서 남은 커피를 마저 마시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열린 문틈 사이로 낯선 향수 냄새와 함께 낯익은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민우가 언급했던 협력사 미팅의 주인공, 대진건설 서 이사의 딸 서지혜였습니다. 민우 씨, 여기서 뭐해? 한참 기다렸잖아. 지혜의 목소리는 교태가 넘쳤습니다. 아지는 본능적으로 숨을 죽였습니다. 미안해요. 지혜 씨. 팀에 좀 귀찮은 애가 붙어서 떼어내느라 늦었어. 가요. 예약한 식당 늦겠다. 귀찮은 애. 그 단어가 아진의 심장을 송곳처럼 찔렀습니다. 아진은 문 뒤에 얼어붙은 채 그들이 멀어지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지혜의 높은 구두 소리가 복도 끝에서 사라질 때까지 아진은 숨을 쉬는 법조차 잊은 듯 했습니다. 한편 강희수 회장은 집무실에서 비서실장의 보고를 받고 있었습니다. 회장님, 말씀하신 그 가판대 여성을 찾았습니다. 놀랍게도 우리 그룹 전략기획팀의 김아진 사원입니다. 고졸 계약직으로 입사해 2년째 근무 중입니다. 강 회장의 눈동자가 크게 흔들렸습니다. 우리 회사 직원이라고? 바로 내 곁에 있었다는 건가? 네, 그런데 평판이 그리 좋지는 않습니다. 박 팀장이라는 인물에게 상당한 괴롭힘을 당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김민우 대리라는 자와 연인 관계라는 소문이 있습니다. 강 회장은 창밖을 내려다보며 입술을 지그시 깨물었습니다. 빵 맛을 보았을 때의 그 확신, 가방에 달린 팔찌, 모든 정황이 아진을 가리키고 있었지만 그녀는 재벌가의 수장으로서 냉정함을 잃지 않았습니다. 수많은 가짜 딸들이 스쳐 지나갔던 세월이 준 교훈이었습니다. 비밀리에 진행해. 내일 전략기획팀 사무실 전산 점검이 있다고 공지하고 비서실 직원을 투입해 김아진 사원의 자리에서 유전자 감식이 가능한 샘플을 확보해라. 빛이든 칫소리든 확실한 것으로. 알겠습니다, 회장님. 그리고 박 팀장과 김민우 대리에 대해서도 뒷조사를 진행해. 내 딸일지도 모르는 아이를 누가 감히 괴롭히고 있는지 알아야겠어. 다음 날 아침 전략기획팀 사무실은 예고된 전산 점검으로 어수선했습니다. 아진이 박 팀장의 심부름으로 우체국에 간 사이 강 회장의 지시를 받은 비서실 직원이 은밀하게 아진의 자리로 다가갔습니다. 그는 아진의 서랍 속에 놓인 작은 빗에서 머리카락 몇 가닥을 조심스럽게 채취해 밀봉했습니다. 사무실로 돌아온 아진은 자신의 자리가 조금 흐트러진 것을 느꼈지만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그녀의 머릿속은 오직 하나, 오늘 오후에 있을 특허 공모전 최종 리허설 뿐이었습니다. 아진은 민우를 위해 준비한 발표 자료를 다시 한번 점검하며 그가 대상을 받고 자신에게 돌아가 줄 것이라는 신락 같은 희망을 붙잡았습니다. 하지만 아진은 알지 못했습니다. 민우의 가방 속에는 아진의 기획안 외에도 지혜에게 선물할 화려한 다이아몬드 목걸이가 들어있다는 사실을
그리고 강 회장의 손에 들린 머리카락이 25년간 멈춰있던 진실의 시계를 다시 돌리기 시작했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날 오후 시상식장을 미리 점검하러 나온 강 회장은 복도 끝에서 박 팀장에게 호되게 꾸지람을 듣고 있는 아진을 발견했습니다. 야, 김아진, 너 이번 리허설 때 민우 대리 옆에서 보조 똑바로 안 해? 계약직 주제에 메인 기획자인 것처럼 행동하기만 해봐. 그날로 모가지를 비틀어 버릴 테니까. 박 팀장은 아진의 어깨를 밀치며 폭언을 쏟아냈습니다. 아진은 비틀거리면서도 연신 허리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팀장님. 명심하겠습니다. 강 회장은 멀리서 그 광경을 지켜보며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당장이라도 달려가 박 팀장의 뺨을 후려치고 싶었지만 그녀는 인내했습니다. 유전자 결과라는 확실한 물증이 나올 때까지 이 잔인한 연극의 결말을 위해 그녀는 어둠 속에서 칼을 가는 포식자처럼 숨을 죽였습니다. 아진의 눈에 맺힌 이슬 같은 눈물이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그것은 서러움의 끝이자 곧 다가올 거대한 반격의 시작이었습니다. JS 그룹 본사 대강당은 화려한 조명과 긴장감으로 가득 찼습니다. 차세대 핵심 특허 공모전 시상식이라는 거대한 타이틀이 적힌 현수막 아래 수많은 정계대계 인사들이 자리를 채웠습니다. 아진은 화려한 무대 뒤편 차가운 철제 의자에 앉아 연신 떨리는 손을 맞잡았습니다. 오늘을 위해 그녀는 5년의 세월과 자신의 모든 영혼을 기획안에 쏟아부었습니다. 김아진 씨, 멍하니 있지 말고 가서 민우 대리님 물이나 좀 챙겨와. 계약직이 눈치까지 없으면 어떡해? 박 팀장의 날카로운 명령에 아진은 서둘러 정수기로 향했습니다. 무대 위에서는 이미 김민우 대리의 발표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아진이 밤을 새워가며 시뮬레이션을 돌리고 빵 소스를 만들던 감각을 녹여내 완성한 스마트 저온 유통 솔루션. 민우는 아진이 써준 대본을 한 토막의 오차도 없이 읊어 내려갔습니다. 청중석에서는 감탄이 터져나왔고 심사위원들은 연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진은 무대 옆 틈새로 민우의 당당한 뒷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래, 저 사람이 잘 되는 게 내가 잘 되는 거야. 아진은 민우가 시상식 후 자신에게 건네기로 했던 깜짝 선물을 떠올리며 억지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주얼리 카탈로그를 보여주며 수줍게 웃던 민우의 표정이 떠올라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발표가 끝나고 드디어 대상 발표의 순간 사회자가 김민우의 이름을 호명했습니다. 쏟아지는 박수갈채 속에 민우가 단상 중앙으로 나섰습니다. 아진은 기쁨의 눈물을 닦으며 무대 위로 한 걸음 내디디려 했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 민우의 입에서 나온 말은 아진의 세상을 무너뜨렸습니다. 이 영광스러운 자리에 꼭 함께하고 싶은 분이 있습니다. 제 삶의 가장 큰 영감이 되어준 사람, 대진건설서 이사님의 따님 서지혜 양을 무대로 모십니다. 화려한 드레스를 입은 지혜가 우아하게 무대로 올랐습니다. 민우는 그녀의 손을 잡고 무릎을 꿇었습니다. 지혜야, 나와 결혼해 줄래? 민우가 내민 다이아몬드 반지가 조명을 받아 잔인하게 반짝였습니다. 아진은 심장이 멈춘 듯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5년을 함께한 남자가 자신의 기획을 훔쳐 성공의 정점에 선 그 남자가 다른 여자에게 청혼하고 있었습니다. 안 돼. 그럴 리 없어. 아진이 비틀거리며 무대 중앙으로 한 걸음 나아가려 하자 옆에 서 있던 박 팀장이 아진의 팔을 거칠게 낚아챘습니다. 너 미쳤어? 여기가 어디라고 나서? 계약직 주제에 감히 분위기 망치지 말고 당장 꺼져. 박 팀장은 아진을 무대 뒤 비품실 복도로 밀쳐버렸습니다. 소동을 듣고 달려온 서지혜가 민우의 팔짱을 낀 채 나타났습니다. 지혜는 바닥에 주저앉은 아진을 싸늘하게 내려다보며
신고 있던 뾰족한 구두굽으로 아진의 손등을 지그시 짓밟았습니다. 어머, 먼지가 있는 줄 알았네? 김아진 씨라고 했나? 주제 파악 좀 해! 민우 씨 같은 사람이 너 같은 말단이랑 어울린다고 생각한 거야? 이 특허, 이제 민우 씨 거고 내 거야. 너는 그냥 찌꺼기일 뿐이라고. 지혜의 비웃음 뒤로 민우는 단 한 번도 아진을 쳐다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지혜야, 지저분하게 왜 이래? 가자. 라며 아진을 투명인간 취급하며 돌아섰습니다. 아진은 짓밟힌 손등의 고통보다 가슴을 뚫고 지나가는 배신감에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한편 상석에 앉아 이 모든 참상을 지켜보던 강희수 회장의 눈은 분노로 이글거리고 있었습니다. 비록 멀리서 벌어진 일이라 상세한 대화는 들리지 않았으나 아진이 겪고 있는 수모와 민우의 가증스러운 연극은 명확히 보였습니다. 강 회장의 손등에는 핏줄이 돋아났습니다. 조금만 더 참아야 한다. 그때 비서실장이 어둠 속을 뚫고 강 회장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는 고개를 저으며 나직이 보고했습니다. 회장님, 유전자 검사소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샘플 오염으로 검사가 지연되어 30분 후에야 최종 결과가 전송된다고 합니다. 강 회장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당장이라도 단상을 뒤엎고 아진을 품에 안고 싶었지만 확실한 물증 없이 움직였다가는 적들에게 역공의 빌미를 줄 수 있었습니다. 그녀는 재벌가의 수장으로서 그리고 한 아이의 엄마로서 가장 확실한 응징을 위해 인내의 시간을 견뎌야 했습니다. 30분. 알았다. 시상식 일정을 최대한 뒤로 끌어. 축하 공연이든 뭐든 다 집어넣어. 강 회장의 명령에 시상식장은 기묘한 긴장감 속에 축하 공연이 이어졌습니다. 그 시간 아진은 어두운 복도 끝에서 짓밟힌 손등을 감싸 쥔 채 절망의 심연으로 가라앉고 있었습니다. 믿었던 사랑도 밤새워 일궈온 꿈도 모두 도둑맞았습니다. 그녀에게 남은 것은 비참한 계약직이라는 꼬리표와 욱신거리는 상처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아진은 몰랐습니다. 강 회장의 휴대전화 화면 위로 25년의 한을 풀어줄 단 한 줄의 메시지가 막 도착하고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폭풍 전야의 정적은 이제 곧 깨질 준비를 마쳤습니다. 시상식장의 화려한 조명은 아진에게는 사형대의 불빛처럼 느껴졌습니다. 짓밟힌 손등에서는 붉은 피가 배어 나왔고 눈물로 범벅이 된 시야 사이로 민우와 지혜의 행복한 웃음소리가 칼날처럼 박혔습니다. 아진은 쓰러진 채 바닥을 긁었습니다. 5년의 세월이, 아니 그녀의 인생 전체가 부정당한 기분이었습니다. 그때 상석에 앉아 미동도 않던 강희수 회장의 태블릿 PC에 짧은 진동이 울렸습니다. 화면에는 비서실에서 보낸 단 한 줄의 문장이 떠 있었습니다. 친자 확인 결과 강희수 마이너스 김아진 일치율 99.99%. 친자 관계 성립. 강 회장의 눈등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25년입니다. 숨이 쉬어지지 않을 만큼 고통스러웠던 상실의 세월이 이 한 장의 디지털 문서로 보상받는 순간이었습니다. 강 회장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녀의 전신에서는 범접할 수 없는 서슬퍼런 기운이 뿜어져 나왔습니다. 잠시 장례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 회장의 목소리가 마이크를 타고 강당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축하 공연의 음악이 뚝 끊기고 샴페인을 잔에 채우던 내빈들의 시선이 일제히 그녀에게 쏠렸습니다. 청혼의 여운에 취해 지혜의 허리를 감싸 안고 있던 민우도 의아한 표정으로 강 회장을 바라보았습니다. 강 회장은 단상 아래로 한 걸음씩 내려왔습니다. 그녀의 구두 소리가 정적을 뚫고 아진이 쓰러져 있는 어두운 구석으로 향했습니다. 박 팀장이 당황하며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회장님, 여기는 사고가 좀 있어서 이 계약직 사원이 정신이 나갔는지 행사를 망치려 해서 제가 치우는 중입니다. 강 회장은 대답 대신 지팡이로 박 팀장의 정강이를 단호하게 내리쳤습니다. 박 팀장이 비명을 지르며 나동그라졌습니다. 강 회장은 바닥에 주저앉아 신음하는 아진 앞에 멈춰섰습니다. 그리고 모두가 보는 앞에서 무릎을 굽히고 앉아 아진의 피 묻은 손을 자기 손수건으로 조심스럽게 감싸쥐었습니다. 아진아, 내 딸 연주야. 강 회장의 목소리는 젖어 있었지만 떨림이 없었습니다. 아진은 멍한 눈으로 강 회장을 올려다보았습니다. 회장님, 그게 무슨... 강 회장은 아진을 부축해 일으켜 세운 뒤 그녀의 어깨를 감싸 안고 단상 위로 이끌었습니다. 수많은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강 회장은 단상 중앙에 서서 민우와 지혜를 얼어붙게 만드는 서늘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우리 JS 그룹의 미래를 여는 날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제가 25년 전 잃어버렸던 제 외동딸 JS 그룹의 유일한 상속녀를 되찾은 날이기도 합니다. 강 회장이 아진의 손을 높이 들어 올렸습니다. 식장은 비명에 가까운 웅성거림으로 가득 찼습니다. 지혜는 들고 있던 와인잔을 바닥에 떨어뜨렸고 민우는 사색이 된 채 뒷걸음질 쳤습니다. 김민우 대리, 아니 김민우 씨? 강 회장의 목소리가 낮게 깔렸습니다. 방금 발표한 그 특허 자네가 개발했다고 했나? 내 딸이 밤을 새워 적어 내려간 아이디어 노트를 훔쳐서 감히 내 눈앞에서 연극을 해? 회장님, 오해입니다. 아진이가 절 도와준 건 맞지만 도와준 게 아니라 내가 갈취한 거겠지? 비서실 김민우 대리의 사내 계정 접속 기록과 아진이의 개인 하드 복구본 내놔. 대형 스크린에 민우가 아진의 기획안을 자신의 폴더로 복사해간 시간대와 아진이 빵 소스를 연구하며 기록했던 연구 노트가 나란히 띄워졌습니다. 명백한 증거 앞에 민우는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지혜 양, 강 회장의 시선이 지혜에게 향했습니다. 방금 내 딸의 손등을 짓밟았지? 우리 JS 그룹은 오늘부로 대진건설과의 모든 협력 관계를 해지하겠네. 감히 내 귀한 자식에게 손을 대고도 내 집안이 무사할 줄 알았나? 지혜는 무너져 내리며 울먹였습니다. 회장님, 제가 몰라서 그랬어요. 민우 씨가 그냥 말단 고졸이라고 해서. 모르면 용서가 되나? 그게 내 수준인 거야. 강 회장의 수신호에 대기하고 있던 보안 요원들이 들이닥쳤습니다. 박 팀장과 민우는 특허 절도 및 업무방해, 폭행 혐의로 그 자리에서 제압당해 끌려나갔습니다. 아진은 비현실적인 광경 속에 서 있었습니다. 방금 전까지 자신을 짓밟던 괴물들이 단 한순간에 무너지는 모습. 그녀는 곁에서 자신의 어깨를 꽉 쥐어주는 강 회장의 온기를 느끼며 비로소 참았던 오열을 터뜨렸습니다. 엄마 맞아요? 강 회장은 아진을 품에 꼭 껴안았습니다. 미안하다. 아진아, 너무 늦게 와서 미안해. 이제 그 누구도 너를 건드리지 못하게 할 거다. 내가 흘린 눈물만큼 그들에게 피눈물을 흘리게 해주마. 식장의 조명이 아진의 젖은 얼굴을 비추었습니다. 그것은 패배자의 눈물이 아닌 태어날 때부터 예정되어 있었으나 빼앗겼던 왕관을 되찾은 승리자의 광채였습니다. 25년의 긴 터널을 지나 아진은 마침내 가장 화려하고 단단한 보금자리로 돌아왔습니다. 시상식장의 소동이 지나간 지 한 달이 흘렀습니다. JS 그룹 본사의 로비는 이른 아침부터 팽팽한 긴장감과 설렘이 교차했습니다. 오늘은 25년 만에 제 이름을 찾은 강아진 부사장이 공식적으로 첫 출근을 하는 날이었습니다.
본사 정문 앞에 멈춰선 검은색 세단에서 아진이 내렸습니다. 과거의 낡은 앞치마와 탈취제 냄새가 나던 정장 대신 그녀의 몸에 완벽하게 맞춘 우아한 크림색 수트가 아침 햇살을 받아 빛났습니다. 아진의 곁에는 강희수 회장이 든든하게 서 있었습니다. 강 회장은 딸의 손을 꼭 잡으며 나직하게 속삭였습니다. 연주야, 아니 아진아, 이제 여기가 내가 지켜야 할 너의 자리란다. 아진은 고개를 끄덕이며 로비로 들어섰습니다. 로비에 도열해 있던 직원들이 일제히 허리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그들 중에는 아진을 복사기라 부르며 비웃던 전략기획팀원들도 섞여 있었습니다. 그들은 아진의 눈길이 닿을 때마다 죄인처럼 고개를 숙이고 사시나무 떨듯 몸을 떨었습니다. 아진은 그들을 원망하는 대신 그저 담담하고 차분한 시선으로 지나쳐 엘리베이터에 올랐습니다. 부사장실에 들어선 아진이 가장 먼저 한 일은 인사 개편안을 결제하는 것이었습니다. 아진은 박 팀장처럼 직급을 이용해 부하 직원을 억압하는 문화를 뿌리 뽑기 위해 상호 존중 평가 시스템을 도입했습니다. 또한 자신이 겪었던 계약직들의 서러움을 닦아주기 위해 실력이 검증된 계약직 사원들의 정규직 전환 심사를 대대적으로 지시했습니다. 그 시각 강남의 어느 초라한 경찰서 앞 유치장에서 풀려난 김민우가 헝클어진 모습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특허 도용 혐의로 재판을 기다리던 그는 보석으로 겨우 풀려났지만 이미 업계에서는 완전히 매장된 상태였습니다. 한때 결혼을 약속했던 서지혜는 대진건설이 JS그룹과의 결별로 부도 위기에 처하자 민우에게 모든 책임을 돌리며 파혼을 선언하고 연락을 끊었습니다. 민우는 마지막 희망을 품고 JS그룹 본사 앞으로 달려갔습니다. 멀리서 아진의 차가 나오는 것을 본 민우는 차 앞으로 뛰어들었습니다. 아진아, 한 번만 만나줘. 내가 미쳤었어. 다 너를 위해서 그랬던 거야. 차창이 천천히 내려갔습니다. 무표정한 얼굴의 아진이 민우를 내려다보았습니다. 민우는 차 문을 붙잡으며 비굴하게 웃어 보였습니다. 우리 5년이나 사랑했잖아. 내가 나 때문에 밤새 기획안 짜주던 그때로 돌아가자. 내가 이제 내 비서라도 하면서 평생 속죄할게. 응? 아진은 차갑게 식은 눈으로 민우를 바라보다가 가방에서 5년 전 민우가 사주었던 낡은 모조 다이아 반지를 꺼내 그의 발 앞에 던졌습니다. 민우 씨, 당신이 사랑한 건 내가 아니라 내 재능과 이용 가치였겠지. 그리고 착각하지 마세요. 당신과 함께했던 그 5년은 내 인생에서 가장 씻어내고 싶은 오물일 뿐이야. 추행원님, 여기 오물이 길을 막고 있네요. 치워주세요. 경비원들에게 질질 끌려나가는 민우를 뒤로 한 채 아진의 차는 미련 없이 멀어졌습니다. 민우는 길바닥에 나동그라진 채 아진이 던진 가짜 반지를 움켜쥐고 오열했지만 이미 늦은 후회였습니다. 며칠 뒤 아진은 강 회장과 함께 자신이 예전에 빵을 팔던 그 길가 가판대 자리를 찾았습니다. 두 사람은 그곳에 작은 베이커리 카페를 열었습니다. 이 카페의 수익금 전액은 실종 아동 찾기 캠페인과 미혼모 자립 지원에 사용하기로 했습니다. 엄마, 제가 만든 빵 맛이 여전한지 봐주세요. 아진이 내민 크림빵을 한 입 베어 문강 회장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사과의 상큼함과 크림의 부드러움이 어우러진 그 맛은 25년 전 잃어버렸던 딸의 온기 그대로였습니다. 그래, 바로 이 맛이야. 사람의 마음을 위로하는 맛. 아진은 강 회장의 어깨에 머리를 기댔습니다. 시련은 차가웠지만 그 시련을 견뎌낸 끝에 찾은 진실은 따뜻했습니다. 아진은 이제 JS그룹의 부사장으로서
돈보다 사람이 먼저인 기업을 만들어가겠다는 다짐을 하며 창밖의 노을을 바라보았습니다. 고난의 끝에서 피어난 꽃은 그 무엇보다 향기로웠습니다. 아진과 강 회장의 웃음소리가 달콤한 빵 향기와 함께 저녁 노을 속으로 평화롭게 번져나갔습니다. 이번 이야기 끝. 이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